파워 플랫폼이라는 게 어렵게만 접근이 됐었던 게 사실인데, 처음에는 실제로 수행을 좀 해보면서 코드라는 게 막상 어렵다기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일반인들도 접근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면인 것 같고, 대신에 확장성이 좀 굉장히 큰 만큼 공부도 많이 필요하고, 또 업무에 좀 맞추려면은 조금 이제 다양한 면에서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쉬우면서 좀 어려웠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경연과 교육과정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관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게 오더라도 관심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지나칠 것 같은데, 이번에 좀 관심 가지고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뭐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더군다나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 뭐가 어떤 건지 정확히 피부로 와닿지 않았는데, 이런 조그마한 그 애플리케이션 하나도 이제 우리가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시대가 왔구나 하는 걸 좀 느꼈고요. 그러면서 근데 쉽지만 않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좀 더 관심 갖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스테리나이 이번에 이제 처음 사업 플랫폼 교육 와서 이틀 동안 교육도 듣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경연도 받고 있는데요. 좀 집중을 해서 뭔가를 하나 개발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는 게 되게 뜻깊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전문 분야에 있는 엔지니어들도 사실은 IT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IT 관련 개발자들이나 그런 IT 지식이 있는 분들과 이런 만남의 자리들이 많아져야 사실은 서로의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교류하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디벨롭된 아이디어들이 도출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많아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들이 많아지면 참석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참석을 하라고 잘 권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카스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퍼스 사이트 포토 업로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가칭 스퍼스라는 아이템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장 FE나 공사 경험을 수행을 하면서 실제로 개인 디바이스로 촬영했던 현장 사진들이 파편화되게 관리가 되고, 나중에 이제 그런 사진 관련 정보들을 열람을 할 때 이게 어떤 사진이었는지 좀 알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을 좀 편리하게 DB화해서 그 데이터들을 취합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 스마트폰 디바이스에서 사진을 촬영하면 그때 이제 촬영한 사람이 그 사진에 대한 정보를 기입을 했을 때 쉐어 포인트에 그 데이터들이 업로드가 되고, 나중에 그 앱을 통해서 열람을 하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수정을 하거나 뭐 메일을 발송을 하거나 아니면은 현장에서 그 사진을 이용을 해서 작업일보에다가 그거를 띄워넣고 퍼블리싱을 해서 그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를 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확장성이 있는 그런 앱을 구상을 했는데요. 이번 이틀 안에 사실은 좀 정확하게 완벽한 앱이 나오기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더 보완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스 설계팀 온슬기 책임 김윤성 전임, 조승환 전임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스퍼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장 파견이나 출장 가실 때 사진 많이들 찍으시잖아요. 그 많은 사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공유하고 계세요? 일단 휴대폰으로 찍어서 개인 PC에 옮겨 놓고요. 본사나 유관부서에 공유가 필요한 사진이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주고는 합니다. 근데 사진을 찍을 때마다 매번 PC로 옮기고 이메일로 보내는 게 번거롭진 않으세요? 네, 맞아요. 번거롭고 은근히 매너가 들어가는 일이긴 하거든요. 사진을 찍고 나서 바로 특이사항을 기록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사진만 봤을 때 헷갈리기도 하고, 다시 찾아보기도 좀 힘들고 DB 관리가 좀 안 되기는 해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현장 사진을 좀 더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시스템, 바로 스퍼스. SPUS는 사이트 포토 업로드 시스템의 약자인데요. 사용자가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쉐어포인트에 업로드해서 DB로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과거에는 개별로 관리하던 사진들을 이제는 현장에서 쉽게 찍고 간단하게 정보를 기입하여 DB에 바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업로드된 사진들은 본사에서도 실시간으로 접근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발에선 제외되었지만 DB에서 선택한 사진을 특정 폼에 맞춰 작업 일보로 퍼블리싱하여 매일 공유하는 기능도 추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퍼스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표현한 흐름도인데요.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마주하는 앱의 유저 인터페이스와 쉐어포인트의 DB 구성, 오토메이트를 통한 아웃룩의 메일 발송과 같은 자동화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조조님이 스퍼스를 구성하기 위해 쉐어포인트의 사진 DB를 어떻게 구축했는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스퍼스를 통해 구동되는 모든 사진이나 인풋 데이터들은 쉐어포인트라는 DB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스퍼스는 쉐어포인트 DB를 중심으로 파워 앱스와 파워 오토메이트가 각각 쉐어포인트에 접근해서 구동이 되는 방식입니다. 사용자와 관리자가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 관리하기 편하게 우선은 구성을 해봤어요. 이 모든 쉐어포인트 DB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데이터가 각각 저장이 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DB화해 두면 나중에 어떤 사진인지 단번에 알 수도 있고 필요한 사진들만 접근해서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번엔 김지현님이 파워 앱스를 열어서 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 스퍼스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럼 앞서 조전님이 소개한 DB를 사용자가 앱스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사진들을 관리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앱은 개인 PC나 휴대폰에 팀즈와 파워 앱스를 깔고 사무실이나 현장에서 어디서든지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메인 화면, 그리고 조회 화면, 그리고 상세 조회 화면, 그리고 입력 화면, 이렇게 4가지 캔버스로 화면들을 구성을 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방금 전처럼 눌러서 화면 이동이 가능하게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니 상당히 심플한 것 같은데 마치 PPT를 작성하는 것 같네요. 네. 앱스는 PPT를 만드는 것과 매우 유사하더라고요. 가급적 한 화면에 여러 기능들을 수행해 볼 수 있게 구성을 해봤고요. 우선 메인 화면은 이렇게 조회와 입력 2개의 버튼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러면 조회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회 화면으로 넘어가고 우측에 아까 전에 DB에 업로드되어 있던 사진들의 목록이 간략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사진을 하나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사진에 해당하는 상세 정보들을 출력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정보를 일부 수정을 하고 여기서 유닛 5로 되어 있는 것을 6으로 한번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수정 버튼을 누르면 방금 5에서 6으로 변화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항목을 한번 삭제를 해보는 기능을 해보겠습니다. 사진이 없긴 한데 그냥 테스트용으로 올려놓은 거고요. 삭제를 누르면 방금 올라와 있던 항목이 삭제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쉐어포인트에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동일하게 수정 삭제가 되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메인 화면에서 사진을 업로드하는 화면으로 이동을 해 볼게요. 왼쪽 상단을 누르면 직접 디바이스에 연결된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PC 환경이기 때문에 PC에 있는 폴더 트리를 보여주게 되고요. 사진을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사진을 원하는 수신인에게 메일 주소와 함께 제목 그리고 요청사항과 함께 발송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오토메이트와는 별개로 앱스에서 메일 발송 함수를 통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쉐어포인트 DB에 사진을 올리려면 아래 사진을 첨부 파일로 첨부하고 사진에 대한 정보들을 미리 기입을 해 놓은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타이핑을 하고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쉐어포인트에 지금 여기 한 줄이 추가가 됐고요. 쉐어포인트에 업로드가 되면서 다음 조전님이 개발한 오토메이트의 자동화 흐름으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오토메이트 자동화 흐름에 대해서 조전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앞서 데이터베이스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쉐어포인트 관련 데이터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데이터 전달량과 오토메이트 구동 시간에 따라서 업로드되는 시간이 그때그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우선 앞서 파워 앱스에서 첨부 파일로 업로드된 자료에 URL 주소를 자동으로 가져와서 활용하는 방법을 일부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파워 오토메이트 기능이 일부 사용이 되었습니다. 방금 여기에 URL 주소가 자동으로 기입이 되었고요. 네, 이것이 스퍼스에서 구동되는 파워 오토메이트의 자동화 흐름입니다. 우선 스퍼스에서 파워 오토메이트 기능을 활용한 자동화 기능은 총 두 가지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앞서 파워 앱스에서 첨부 파일로 현장 사진을 업로드하게 되면 쉐어포인트에 관련 DB가 업로드되게 되죠. 쉐어포인트 DB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되는 액션을 트리거로 하여 파워 오토메이트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최초 항목이 만들어진 경우가 트리거로 파워 오토메이트 자동 흐름이 실행이 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쉐어포인트에 기입된 각종 항목들이 자동으로 정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get attachment는 첨부 파일과 관련된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오는 흐름이고요. 여기까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오게 되면 다음으로 유저가 원하는 항목에 첨부 파일의 URL 주소를 입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완료가 되었으면 다음으로 자동으로 메일 발송하는 기능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자동으로 전송이 된 메일 화면입니다. 네, 메일이 와 있네요. 이렇게 사진도 띄워주고 아래 링크를 누르면 바로 쉐어포인트로 이동도 하는군요. 네, 현장에서 급한 대로 일단 사진만 올려놓고 메일상의 링크를 통해서 나중에 관련 정보를 사무실에서 시간 될 때 입력해 볼 수도 있어요. 자동으로 전송된 메일에는 이렇게 첨부 파일로 업로드한 사진과 각종 데이터에 대한 간단한 정보도 함께 제공이 되고 업로드가 제대로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이 되게 됩니다. 파워 앱스 스퍼스 입력 화면에서도 유저가 직접 메일 보내기 기능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DB 업로드와 동시에 확인 메일이 자동으로 유저에게 전달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모두 보여드린 것 같네요. 아직 추가로 업데이트해야 할 사항들도 있지만 이 정도면 나름 성공적이죠. 이번에 교육과 경연을 진행하면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앱을 만든다는 게 생각보다 큰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느꼈어요. 다들 어떠셨나요? 네, 맞아요. 앱 개발이라는 게 IT 개발자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니즈가 있는 사용자가 개발을 하면 사용자 입장에서 활용성이나 편리성과 같은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앱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쉽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업무를 진행하면서 간단하게 필요한 앱이나 자동화 시스템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긴 하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럼 여기까지 저희 카스 팀에서 개발한 스퍼스를 소개해 드렸고요.
이번 기회에 저희 모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